지끈지끈 머리가 아플 때 어떤 약이 효과가 좋을까요? 진통제를 더 복용해도 될까요? 두통약 복용할 때도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안녕하세요. 약 먹을 시간의 맥주. 제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티면 안 되는 두통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통에 복용하는 일반의약품 진통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진통제를 복용할 때 이게 복용 양도 지켜야 되고 복용 간격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복용 기간도 지켜야 되는데요. 두통약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내가 선택한 두통약이 그리고 내가 복용하고 있는 용량이 과연 최선일까요? 오늘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진통제 복용을 바로 잡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약 먹을 시간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 본인에게 잘 맞는 성분이 가장 효과가 좋은 진통제인데요. 과연 나한테 잘 맞는 성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건 효과가 잘 나타나면서 부작용이 낮은 진통제를 말하는 건데요. 이걸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복용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 이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보통 진통제를 복용하고 난 뒤에 30분이나 1시간이 지나서 약효가 충분히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면 이제 알약 형태가 아니라 이제 연질 캡슐 형태의 그런 약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이것 또한 이제 복용한다고 즉시 약효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통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본인이 복용한 약으로 큰 부작용 없이 30분에서 1시간 안으로 이 진통 효과가 나타난다면 자신에게 잘 맞는 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을 먹고 이제 통증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면 다른 성분의 약을 복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두통이 심할 때는 서로 다른 계열의 약을 함께 복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과 이제 브루펜 계열의 약을 이제 함께 복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브루펜 계열의 약들은 성분이 다르다고 해도 계열이 같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시는 것은 안 되고요. 이 이부브로펜, 덱시부브로펜, 나프록센, 클리닉신 등 이러한 성분들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만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이라든지 성분을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통약이라고 해서 이제 두통용 진통제가 따로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을 구매하셨을 때 이제 약상자에 두통이라고 안 써져 있어도 이제 성분을 믿고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진통제를 복용하시고 심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드문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한 거는 아니잖아요. 나에게 안 맞는 진통제를 걸러내는 것도 이제 현명한 셀프 메디케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 부작용이 없는 진통제가 본인에게 잘 맞는 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부작용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겠죠. 복용 전에 고려해보야 하는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소 간이 안 좋거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간독성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보다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성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도 잦은 음주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심부전의 위험이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보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평소에 위장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위장출혈에 부작용이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인데요. 그래서 이 약은 이제 공복 복용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 이제 알러지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계시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러지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기도가 부어올라서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복합 성분보다는 단일 성분의 진통제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복합제를 보면은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카페인은 진통 효과를 높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내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각 계열마다 약물 상호작용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구매하시기 전에 본인이 질환 때문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사님께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진통제 복용에 있어서 목표는 말 그대로 진통, 바로 통증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평소에 약 복용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낮은 용량으로 복용하시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알이 치료 용량인데 한 알만 복용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충분한 혈중 농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낮은 농도로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게 충분한 약효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 용량으로 복용해야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두통 치료에 권장하는 용량은 아세트아미노펜이 1000mg으로 500ml짜리 일반 알약과 그리고 650ml짜리 서방정 2알에 해당하고요. 아스피린 역시 치료 용량이 1000mg으로 500ml짜리를 2알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부프로펜은 400mg으로 200mg짜리로는 2알, 400mg짜리로는 하나를 드시면 되고요. 나프록센은 500mg이기 때문에 250mg짜리 알약 2알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용량을 과다하게 높여서 드시는 것도 안 되는데요. 성분별로 하루에 복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4g까지 복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500mg짜리 알약으로는 하루에 24시간 기준으로 8알까지 복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650mg 서방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게 6알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최대 용량으로는 이부프로펜은 1600mg, 덱시부프로펜은 1200mg, 그리고 나프록센은 1250mg으로 복용하실 때 이 용량을 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약국에 판매하는 제품들의 그 성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부프로펜은 이제 200mg짜리랑 이제 400mg짜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덱시부프로펜은 300mg짜리로 한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나프록센은 250mg짜리로 이렇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몇 알씩 복용이 가능한지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복용할 때 용량만큼 중요한 게 또 복용 간격인데요. 진통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복용했던 진통제를 임의로 추가로 이렇게 막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 용량을 더 높이면은 그만큼 진통 효과가 높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복용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혈액 내에서 일정 이상 농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부작용만 늘어나게 될 뿐이거든요. 타이레놀 계열의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은 이제 과용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부르펜 계열의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요, 위점막 출혈이라든지 급성 신분증과 같은 부작용이 높아집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한 알당 500ml짜리의 일반 정제는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650ml짜리의 그 서방용 제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8시간 간격을 지켜서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는 성분마다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이부프로펜은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시고요. 덱시부프로펜, 클로닉신 성분은 6시간에서 8시간 간격으로, 나프록센은 적어도 6시간에서 12시간 간격을 두어서 복용하면 됩니다. 두통이 느껴져도 일단 참아보자. 약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 됩니다. 두통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통증을 참기만 하면 나중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통이 나타나면은 가급적 빨리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냥 참으면서 오래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만성 두통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통 관리에는 그 진통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통증은 참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통증 관리를 위한 이게 진통제 복용은 아삽! 아쌉.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 진통제의 올바른 복용법으로 잘 복용을 했더라도 이거를 너무 장기적으로 자주 복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량으로 복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적절한 용량으로 이제 꾸준히 복용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두통이라는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진통제를 계속 복용을 하다가 먹지 않으면 더 심한 두통이 나타나서 다시 또 진통제를 찾게 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의 진통제를 두통으로 복용할 때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해요. 그런데 이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치료를 할 문제는 아니고 근데 또 두통이 만성적이라서 진통제를 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약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평소 생활 습관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힘들더라도 이제 진통제 복용 기간을 줄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관리나 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또 본인이 수면 부족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약이든 그렇지만 이 진통제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두통이 있다고 무조건 참는 것도 안 되지만 이게 진통제를 복용할 때 이게 복용량도 지켜야 되고 복용 간격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복용 기간도 지켜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 약 먹을 시간 영상을 통해서 평소 내가 두통약을 잘 복용하고 있었는지 이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안전한 약물 사용 너무 중요하니까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약 먹을 때, 약 먹을 시간, 두통약 먹을 때도 약 먹을 시간, 약은 구독 꾹 복용하세요.